나이를 먹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쌓일수록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는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도 있고 불편한 시선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산책을 찾아오신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추잡해 보일 수 있는 3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숫자가 지혜와 품위를 의미할지 아니면 고집과 후회의 흔적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행동, 끊임없는 과거 자랑. 70대 후반의 김영수 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젊었을 적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로 시작해서 그땐 다들 나를 알아봤지 로 끝나는 대화가 반복되죠. 처음엔 친구들도 웃으며 들어줬지만 점점 대화의 흥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영수 씨는 예전 직장 생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그때 부장만 아니었어도 임원이었을걸. 우리 회사 사장이 나를 엄청 인정했었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몇몇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철수 씨가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너 참 대단했지. 근데 지금은 우리 다 같은 노인네잖아. 순간 영수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시들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그때만큼 빛나던 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말에 그는 처음으로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과거 이야기에 흥미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문득 과거에 얽매인 채 현재를 놓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걸까? 집에 도착해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는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은 얼마 전 손녀가 학교에서 발표를 맡게 되었다며 자랑스러워했지만 정작 그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비교하며 훈계를 늘어놓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그때 살짝 굳어 있었고 손녀는 아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이 현재를 희생하면서까지 반복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번 모임에서는 과거 이야기를 줄이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현재 자신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지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거의 자랑이 아니라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나누는 현재의 순간에서 더 큰 유대감을 느낍니다. 존경받는 어른은 과거를 무조건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험을 현명하게 녹여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과 교훈을 주는 사람입니다.
과거보다 더 빛나는 현재를 만들어 나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행동, 작은 돈에 인색해지기. 60대 중반의 이정자 씨는 시장에서 단돈 500원을 깎기 위해 10분 넘게 실랑이를 벌입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요즘 애들은 돈을 쉽게 쓴다라며 1,000원 한 장 건네는 걸 아까워하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불필요한 기념품을 사면서도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설날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방 안 가득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지고 아이들은 받은 세뱃돈을 모아 무엇을 살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수는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받은 용돈으로 새 운동화 사고 싶어요. 친구들 다 신고 다니는데 저도 갖고 싶어요. 이정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막 쓰면 안 돼. 아껴 써야지. 예쁜 신발 많잖아. 민수는 입을 삐쭉 내밀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들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커피잔 사러 가셨죠. 그거 5만 원짜리였다면서요. 순간 거실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도 손녀도 가족들은 저마다 애써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정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우연히 본 고급 커피잔을 보고 한눈에 반했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나갔지만 한 번쯤 나를 위한 선물이라며 별 고민 없이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주에게 몇천 원을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손주에게 아끼면서 내 기분 좋으려고 돈을 썼던 걸까?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정자 씨는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돈을 아껴야 하는 건 맞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하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쉽게 지갑을 여는 건 옳지 않잖아. 다음 날 아침 이정자 씨는 조용히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운동화는 어떤 걸 사고 싶다고 했지? 손자는 눈을 반짝이며 자기가 갖고 싶던 신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너에게 선물하고 싶구나.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하자. 꼭 소중하게 신어야 해. 민수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쁜 표정으로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자 씨는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예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이란 단순히 모으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단돈 몇천 원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정자 씨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돈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색함이 미덕이 아니라 현명하게 나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적절한 곳에 돈을 쓰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결국 돈은 우리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돕는 수단일 뿐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정자 씨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행동, 젊은 세대 무시하기. 박노식 씨는 70대 중반입니다. 그는 신문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여전히 TV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믿습니다. 그런 노식 씨에게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일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손녀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못마땅해 보였고 요즘 아이들은 손으로 뭔가를 만들 줄 모른다며 혀를 찼습니다. 조카가 새로운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게 직업이라고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하곤 했죠. 젊은이들이 하는 일이 마치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점점 세대 간의 갈등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손녀 지수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웹툰 작가 되려고 해요. 노식 씨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웹툰, 그게 뭐냐? 지수가 설명을 시작하자 노식 씨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게 직업이냐? 옛날엔 기술 배우는 게 최고였어. 내 아버지도 대기업 다니잖아. 그게 안정적인 직업이지. 지수는 당황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애써 웃으며 할아버지, 요즘은 웹툰 작가도 유명해지면 돈을 많이 벌어요 라고 말했지만 노식 씨는 그게 돈이 되겠냐 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더 이상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가족 모임에서 지수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 웹툰 공모전에서 1등 했어요. 요즘 이걸로 돈도 벌고 있어요. 노식 씨는 깜짝 놀라며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돈이 돼?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스마트폰을 열어 자신이 만든 웹툰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웹툰 플랫폼에서 받은 수익을 설명했습니다. 노식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것이 손녀의 자랑이 되고 실제로 직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젊은 세대를 판단하면 결국 서로의 소통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과거에는 자신이 배운 기술이 중요했듯이 지금은 시대가 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노식 씨는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지수야, 내 웹툰 좀 보여줄 수 있겠니? 지수는 놀란 듯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활짝 웃으며 자신이 작업한 웹툰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식 씨는 처음으로 손녀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젊은이들의 시선으로도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노후를 만드는 법입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 배울 것이 있는 존재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배울 줄 아는 어른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3가지 행동,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지만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며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세대 간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후회 없이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어른으로 남고 싶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조금씩 바꿔간다면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노후 산책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